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새말기 첫걸음에 그 교재인 새말기 안내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거든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을 튼튼하게 해놓지 아니하면 결국은 말하자면 유리천장을 뚫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맥히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수행을 하려고 또는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나와 세상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원리대로 바라보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법회죠. 그래서 자, 새말기 안내서 제일 처음 머릿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머릿말, 이제 제가 이 책을 지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수행을 하면 그 수행하는데 좀 더 쉽게 공부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이 책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교리죠.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공식 또는 바탕공식. 자, 새말기는 백공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습공식과 바탕공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편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자, 머릿말 예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머릿말 1976년 따뜻한 5월 봄날 백봉 선생님을 모시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바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행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간화선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생활하면서 순일하게 화두를 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후 백봉 선생님이 원고를 보여주시며 말했습니다. 일심행 읽어보아라. 새말귀가 세상에 처음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원고를 읽고 난 후 일반 사람들에게 새말귀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돌아간 50년 후 꽃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80년 초에 다른 도반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귀가 꽃을 피울 것이다. 그때는 영상통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85년 백봉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30여 년 후인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24시간 수행할 수 있는 출가 수행자와는 달리
가정과 사회를 가꾸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올바른 방편으로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사품과 밥 먹고 일하고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말귀를 주장하셨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생체와 인공기관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으므로 몸뚱이가 무정무림을 알 수 있고 지구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으므로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옛날 어른들은 크게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사실을 지금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예, 우선 거기까지요. 네. 벌써 50년 전 얘기네요.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1976년이었어요. 그래서 1976년 그 5월에 선생님을 모시고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그때는 간화선 일색이었어요. 간화선이라는 게 이제 화두법인데, 어떤 화두냐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그 제자의 말하자면 근기와 정진력을 보고 화두를 주죠. 화두를 주면 제자는 그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한단 말이지. 의심을 해서 의단이 형성이 돼서 그 화두를 깨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출가자들을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24시간 순일하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 어, 하다못해 화장실에 갔을 때도 들고 내가 걸어갈 때도 들고 일을 할 때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술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엄청나게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빠르게 아주 속도가 빠르게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전혀 못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화두법은 현재 지금 현대에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출가자들을 위한 수행 방법이다. 화두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화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수행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저도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볼 때에 출가 수행자들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극히 전 인구의 극히 일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모든 모든 중생들은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면 당신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불성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불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행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1970년, 7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간화선이었습니다. 간화선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하면서 화두를 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4월 뒤에 백공 선생님이 원고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심행 한번 보아라 이렇게 했는데 새말기 원문을 처음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새말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새말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은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76년 그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 새말기가 널리 퍼지는 그러한 때가 아니다. 그 당시가 1976년이었는데 선생님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에 10년 뒤에.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신 후 50년 뒤에 꽃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976년도에서는 60년 뒤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015년도가 30주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천일결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4차 천일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3,500일 정도를 정진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8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50년 뒤면 2035년 정도 되거든요. 아마 2035년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아주 다른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AI가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초, 그게 79년, 80년 그때 이제 거기 선생님 모시고 있던 도반에게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꽃을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폰이 전무한 상태니까 그때는 영상통화가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애기들도 전부 다 그 영상을 보고 페이스톡도 하고 다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세상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행이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수행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사실대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여기에 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은 나의 권리도 되지만 의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사고를 하고 그걸 되밟히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짜 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상살이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기 때부터 쭉 해서 나중에 지금 학교 공부도 하지요, 대학에 공부도 하지요, 직장도 가서 또 일도 하게 되고 또 꿈도 가지고 있고 또 결혼도 해서 아기도 낳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손자 손녀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데 그러고 쭉 살다가 가버려. 그,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뭐, 결혼하고, 애기 놓고, 애기 키우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이건 축도밥도 아니죠. 그건 진짜로 안 되는 일이죠. 누가 일을 하는가? 누가 무엇을 공부를 하는가? 누가 아이를 키우는가? 누가 뭘 이러한 것들을 누가? 그럼 내가 하지요. 근데 나라는 것이, 진짜 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쭉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거는 너무나 원통한 일이죠. 너무나 원통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백공 선생님은 24시간 수행할 수 있는 출가 수행자와는 달리 가정과 사회를 가꾸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도 올바른 방편만 있으면, 올바른 방편으로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올바른 수행 방편만 있으면 말하자면 깨달을 수 있다는 이 거사품과 그 다음에 밥 먹고 일하고 내가 아이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말길을 1976년도에 추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때에 추창을 하셨지만 이 방법이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아주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직 회자를 못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AI가 더 발전이 되고 하면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널리 전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 새로운 방법을 추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첫째,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생체와 인공기관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으므로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유정물인 내가 아니다. 무정물이다. 그래서 내 인연이 있는 동안 내가 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무정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지구가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전부 다 영상이나 사진이나 또는 과학의 그 지식으로 그걸 또 뭐 망원경이랄지 이런 걸 보고 그냥 바로 허공 중에 둥둥 떠 있어 온갖 별들이. 그래서 가도 끝없는 허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이미 우리는 제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과학의 발달로. 옛날 어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크게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사실을 지금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AI 시대, 지금 양자 물리학 시대, 그러니까 과학이 더욱 발달하고 AI가 또 발달하면 더욱더 이 방법이 필요해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새말기는
설법을 통하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내가 부처임을 인정하고 믿어서 부처행을 하는 새 화두입니다. 가정을 가꾸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입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됩니다. 새말귀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라는 말귀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의 지름길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여 수행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후 새말귀를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책은 새말귀를 잘 굴리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마디는 절대성과 상대성, 일체만법, 허공성에 대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인용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마디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모습 공식으로 그 이치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함으로써 연기와 공성의 이치, 즉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습 공식이 이거지면 바탕 공식으로 전체성에 앉아 새말귀의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를 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마디는 새말귀에 대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인용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일상의 비유와 언어를 사용하고 문답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대화의 주체가 되어 참여한다면 더욱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봉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새말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어 새말귀 안내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이 스승의 새말귀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모든 불찰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눈 밝은 분들의 지도 편달 바랍니다. 새말귀 안내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모든 도반님들, 그리고 라이눈 출판사와 안은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말귀가 널리 전법되어 모든 이들이 참면목을 하루속히 되밟히고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서원합니다. 백만 자성등을 밝힙시다. 네네. 2018, 네. 새말귀는 여러분들이 듣도 못 보도 못한 새로운 그 말귀죠. 예, 단어죠. 그렇죠? 새 말귀는 새 화두라는 뜻입니다. 가나선도 화두죠. 화두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새 말귀, 새 화두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화두, 새로운 화두. 그래서 새말귀는 첫째 설법을 통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인정하고 믿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부처행이 되게 하는 새 화두입니다. 가정을 가꾸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밥 먹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됩니다. 착한 일 하고 또 인욕하고 그런 거는 수행이 되겠는데 어디서 성내고 욕심내고 싫어하는 것이 수행이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귀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란 말귀로 깨닫기 전이나, 지금 우리는 깨닫기 전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본래 진짜 나를 말하자면 밝히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이 새말귀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본래 진짜 내가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백봉수 선생님은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여 수행의 방향을 바로잡고, 공부를 할 때 방향을 딱 바로잡아야 되죠.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후에 새말귀를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새말귀를 잘 굴리기 위한 안내서인데, 첫 번째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대성과 상대성, 일체만법, 허공성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둘째 마디에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수행 방편, 모습 공식과 그 이치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함으로써 연기와 공성의 이치, 즉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연기법인지를 모습 공식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에게 말하자면 피부에 닿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 장학생들에게는 머물지 않는 경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음, 싫음, 성냄, 또 그러한 것들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그런 것을 하루에 하나씩 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으나 계속 쓰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구나. 그래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자신이 이제 실제로 깨닫는 거죠. 깨닫는 방법이죠. 그래서 모습 공식이 이거지면 바탕 공식으로 완전한 체성이죠. 전체성에 앉아서 새말귀의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를 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마디는 새말귀에 대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인용하고 새말귀를 어떻게, 새말귀란 무엇인가, 또 새말귀를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말귀 안내서는 지금 문답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문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대화의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하라 이거죠.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이것이 좀 더 많이 그 내용에 접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말귀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새로운 수행 방법인 새말귀가 널리 전법되어서 모든 이들이 참면목을 하루속히 되밝히고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원합니다. 그래서 백만자성등을 밝힙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쓴 머릿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순서를 보면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마디에서는 수행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절대성과 상대성, 일체마법, 허공성,
이렇게 교리에 대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이러한 교리를 직접 모습 공식, 바탕 공식이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연기법과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적용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그 다음 셋째 마디에서는 새말귀를 직접 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17. 자, 페이지 17쪽이요. 금강도바님, 수행이란 무엇인가? 자, 읽어주시렵니까?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수행하려고 하나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한 듯 합니다.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수행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내 생각을 만들어서 대답하지 않고 수행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수행하려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수행이란 무엇인가? 요새는 이제 그 1970년대하고 달라서 우리나라의 명상이라고 해서 많이 명상 프로그램이랄지 또는 위파사나랄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그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란 무엇일까? 먼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행을 해보고 싶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묻죠. 왜 수행하려고 합니까? 왜?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아마 이 대답이 아마 보통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듯합니다. 불교 공부의 가장 그 목적이랄까? 목표가 이고등락이거든. 떠난다는 거죠. 왜? 고통은 떠나고, 낙을 얻는다? 득이 얻는다기보다 낙에 도달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그 목표면서 목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도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수행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학생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하고 그 진로를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가. 질문을 계속 가지고 가면 어느 날 그 질문이 나에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이 나에게 대답할 때까지 내 생각을 만들어서 대답하지 마라. 만들어서 대답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하면서 기다려보라. 그러면 그 질문이 나에게 대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도 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행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이 스스로 답할 때까지. 또는 별책부록에 넣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하겠어. 그럼 어디다 넣는다? 별책부록. 별책부록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는 요새도 그렇죠. 수학 문제 같은 거 풀면 수학 문제가 있고 그 해답지가 따로 나오죠. 그러면 그 해답지 안에 그걸 우리는 별책부록이라고 했는데 해답지 안에 이 질문을 딱 넣는 거죠. 질문을 넣으면 그게 다 해답지니까 그 속에서 이게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별책부록에 넣어놓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딱 그 대답이 풀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대답이 그렇게 하는 대답은 진짜 대답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지?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나는 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내가 지금은 대답이 잘 안 돼.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때가 어느 때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를 벗어났을 때 기억과 정보를 벗어났을 때 그 대답이 나와요. 아마 이거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하지? 이랬을 때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바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 이외의 것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우리 많이 묻죠. 어디다 물어? 챗GPT에다가 내가 모를 때는 어디에 챗GPT에다가 물어. 그죠? 그거 왜 그러냐? 챗GPT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정보보다 수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내한테 대답을 해주거든. 그래서 챗GPT에 자꾸 묻게 되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을 떠났을 때 진정한 대답이 그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대답을 할 때까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아주 간절하게 질문을 해야 돼. 간절하게 질문을 하면 반드시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질문을 하다가 말다가 하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왜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저 배속 밑에서 끌어오르는 질문이 아니야. 하다가 말다가 하는 질문은.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안테나가 늘 하나 꽂혀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늘 그 질문에 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때 가장 잘 되느냐 하면은, 자, 내가 무슨 일을 딱 당했어. 또 무엇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뭘 하느냐? 좌선을 하죠. 좌선을 해. 좌선을 해서 딱 앉으면, 지금 이제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러한, 그래서 이제 기업을 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 그 문제를 싹 다 잊어버리고 딱 앉아. 좌선을 해. 딱 앉아버리면 그 일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버리거든요. 그 일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의 아웃라인을 벗어나버려.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버리는 순간이 만났을 때 일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 해결에 이 방법을 꼭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걸 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고정관념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정말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행하려 하는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묻죠. 그렇습니다.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크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이 점이 굉장히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 그 이유가 내가 수행을 끌고 가는 핵심,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사연도 많고 일도 많아요. 그죠? 구비구비 일도 많아요.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 이렇게 쭉 가는데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그 속에서 한결같이 내가 그 일을 하든지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하든지 수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수행이 목표니까요. 수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에너지를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 수행을 하는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막 차제로 놔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수행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원이 있어야 돼요.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1200도라고 하더라고요. 1200도를 계속 그걸 유지를 못하면 그 속에서 그 철이 굳어서 그 용광로를 못 쓴다고 해요.
그럼 1200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가 전기가 또는 뭐 다른 에너지원이 계속 공급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 광석이 녹아서 쇳물이 나와서 뭐 관도 만들고 뭐 차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온갖 거를 다 만드는 말하자면 쇳물이 온갖 거를 다 만들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평생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내가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본인에게 분명히 중심이 잡혀 있고, 설득이 돼야 돼요. 본인에게 설득이 되어야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원이 뭐냐?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크고 간절하고 이유가 크고 분명하고 간절할수록 그 이유가 수행을 이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일을 위해서 쭉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해야만 그것이 끊임없이 그 힘을 발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선생님 22살에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제가 73세거든요. 그러면 한 50여 년 지금 수행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 50여 년 동안 수행을 한 번도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일 첫째는 내 수행하는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눈 밝은 선지식을 처음부터 최상승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수행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수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살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살이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그 방법을 내가 터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놓으면 살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광도바님 고담 읽어봐 주십시오. 그렇다면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수행이란 예.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수행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점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 아닌 사람이 있는가요? 모두 나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우리 모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이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 매우 중요한 지금 얘기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고정관념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건 뭐야?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나의 존재에 대한 얘기죠.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몸이 담고 있는
내 몸을 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아는 거죠.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나와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원리대로 알아서 그대로 그 원리대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지금 버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수행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행이 뭐지? 너 지금 버림선언에 다니는데 수행이 뭐야? 선이 뭐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짤막하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지 이러면은 내가 뭘 공부를 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수행은 뭐다? 나와 세상을 원리대로 알아서 그대로 그 원리대로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서 나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나 아닌 사람이 없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수행이 뭐라고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나 아닌 사람이 없고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생활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